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지 카드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쓰시기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마음을 줬던 사람, 그리고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상대방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드 4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 연락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다거나 교류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연락이 끊겨 있거나 어떤 접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이 사람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은 계속 그 상대방에게 가 있는데 현실은 멈춰 있는 느낌이랄까? 생각은 매일같이 나고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게 되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으니까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이 기다림이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정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 가끔 그립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꽤 깊게 이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성을 만나보려고 해도 마음이 잘 안 가고 주변에서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 거죠. 누군가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몇몇 분들은 실제로 이 상대방과 재회를 시도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봤다든지 마음을 표현해봤다든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어떤 식으로든 상대에게 전해본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차단이나 회피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하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접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로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 재회가 내 마음을 더 버겁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상태랄까?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하다가도 막상 밤이 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은 자의 반, 타의 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겠다고, 이 사람을 기다리겠다고 선택을 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접히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다기보다는 마음이 접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 누구일지,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일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우리 1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연이라기보다는 현재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이미 헤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애의 흐름은 새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재회 쪽에 더 가깝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소드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의 조합을 말로 풀어보자면 이미 한 번 관계가 무너져 내렸던 사람, 관계가 끝났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소통하지 않고 있고 교류조차 끊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의 다음 연애는 재회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말이 반갑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과거에 꽤 단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밀어냈거나 재회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했거나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태도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가 아주 차갑게 돌아섰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차단이나 연락 두절처럼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리를 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재회를 기다리면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렇게까지 단호했던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을 다 접은 건 아닐까? 괜히 내가 혼자 쓸데없는 희망을 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는 흐름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또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즈 8번 카드가 중간에 끼어 있고 그 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두 분이 멀어진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 사람 안에서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다시 재정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 헤어졌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서운함, 짜증, 피로감, 지침,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보다 애정보다 더 앞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려도 좋았던 기억보다는 마지막 장면, 안 좋았던 말, 불편했던 감정들이 먼저 떠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이 기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크게 느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오히려 좋았던 순간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편한 순간, 좋았던 대화, 익숙했던 분위기, 또 자신을 이해해주던 여러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은 내가 너무 단호했나?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았을까? 다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타입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밀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음이 든다고 해서 바로 쉽게 연락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투 소드 카드, 이 사람은 생각이 나도 한동안은 혼자만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분의 근황을 슬쩍 궁금해하고 혹시 나를 생각할까 싶어 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투소드 카드에서 확실한 행동력을 보이는 완즈 나이트 카드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고민 끝에 연락을 해오고 그 연락이 다시 만남으로 이어지고 두 분 사이에 재회의 흐름이 열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은 그냥 심심해서 던지는 그런 가벼운 연락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작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웃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부를 묻거나 잘 지내는지 확인하거나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의 밑바닥,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여러분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지금 선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재회를 하고 난 후 이 사람과 연락이 닿은 후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감정이 빠르게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치 언제 헤어졌나 싶을 정도로 두 분 사이의 감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멀어졌던 사이이고 그 사이에 또 단절도 있었고 서로 마음고생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물어봐도 되는지, 또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살피게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얼굴을 보거나 감정이 오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낯설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하면 익숙한 부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말투, 분위기, 눈빛, 편안함, 서로를 대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회를 하고 나면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정확히는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처음에 두 분의 사랑이 시작됐을 때의 그 설렘,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감정이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재회를 바라긴 했지만 솔직히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다시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좋고 이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다정하고 또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그냥 연락만 와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면서 감정이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마 재회 전에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도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괜히 연락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연결되고 나면 이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다시 크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되면 초반의 흐름은 굉장히 따뜻하고 설레고 감정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자리에 4 오브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자리는 방해 요소에 나와 있는 자리인데 요건 앞으로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두 분 사이의 흐름에 있어서 주의점,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카드에서는 그리고 이 4 펜타클 카드에서는 두 분 사이의 재회 흐름 자체는 좋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관계가 저절로 잘 굴러간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흐름이 좋기 때문에 더더욱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재회를 했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서로가 다시 좋아지고 관계가 뜨거워지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거에 있었던 불편함이나 오해를 덮어두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문제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다시 연결이 되고 재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과 입장에 대해서 진중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큰 갈등이 없더라도 수시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 이 소통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 기다리는 상대와 아름답게 재회하셔서 아주 아름답고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 그리고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카드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감정선 안에 계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없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너무 절절하게 붙잡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마음 한쪽에 계속 걸리는 사람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과 꼭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매달리는 흐름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에는 좀 아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우리가 그때 조금만 더 가까워졌다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표현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긴가민가한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은 관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에요. 상대가 조금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확실히 받아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있었지만 공적인 관계나 주변 시선 때문에 조심하느라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두 사람 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정적인 타이밍이 지나가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때는 분명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늦었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게 맞긴 했나? 혹시 내가 혼자 의미를 크게 뒀던 건가? 그런데 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기에는 분명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아쉬운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딱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놓친 기회처럼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달까? 사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기에는 그 감정의 흔적,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긴가민가하고 신경이 쓰이고 아쉽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지금 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티를 내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 괜히 우리의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많이 거리감을 조절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 여러분과 연애적 기류를 타게 될 사람이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위에서 나왔던 펜타클 5 카드, 펜타클 5번 카드가 여기서 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 사적인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다기보다는 일이나 공적인 환경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업무, 거래처, 프로젝트, 학교, 모임,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둘이 처음부터 연애적인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이나 같은 일 속에서 접점이 생겼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관계성을 보는 카드에서 펜타클이 많이 나오면 조금 이런 접점이 많은 관계, 공적인 관계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는 확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공적인 관계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편하게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플러팅을 던지기에는 주변 시선이나 상황이 신경 쓰이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있으면 들이대면 되는 관계가 아니라 혹시 잘못되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 날 수 있고 일적으로도 어색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조심스러웠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펜타클 5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펜타클 5번 같은 경우는 기회를 놓쳤다, 아쉽다 이럴 때 많이 등장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런 펜타클 5번 카드가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도 우리의 사이가 흐지부지 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아쉬운 게 아니라 상대도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상대 입장에서도 분명히 어떤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할 때의 분위기,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의 느낌,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의 편안함이나 미묘한 설렘, 이런 것들을 상대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여러분을 연애적 상대로 의식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확실하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조심스러웠고 타이밍도 애매했고 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확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금 선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거나 감정을 숨겼거나 조금 거리감을 둔 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걸 보고 우리 이번 분들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 역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마음은 남아있는데 다가가기는 어렵고 이미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에는 타이밍이 좀 지나간 것 같아서 많이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컵 4번 카드와 퀸 오브 완즈 카드로 마무리가 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두 분 사이에 다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멀리서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일이 생기거나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까이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극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는 접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동안은 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또 주변 상황이 복잡해서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온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용기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놓고 고백하듯이 다가오는 느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좀 조심스럽게 대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아주 은근할 수 있습니다. 말투에서 조금 변화가 생긴다든지, 여러분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티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은근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 플러팅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는 서로가 타이밍을 놓치고 흐지부지 됐지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먼저 조금 더 용기를 내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 사람이 아쉬웠잖아요. 완전히 접은 게 아니었고 그때의 가능성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신호를 보내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흔들리고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은 멀어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연애적인 흐름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주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타워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타워 카드는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카드입니다. 다시 접점이 생기고 상대가 용기를 내서 다가오고 두 사람이 연애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이 조금 불안정해 보여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성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울타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스러움이 너무 과해지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려버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쪽에서 이 조심스러움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보다 연상이거나 혹은 사회적 위치가 조금 더 높거나 직장이나 모임 안에서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꼭 나이 차이나 직급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게 보여야 한다고 느끼는 그런 압박감,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있어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히 내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감정에 너무 휘둘리고 티를 내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 눈에 띄거나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계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상대를 싫어해서 피하는 건 아닌데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조심하는 건데 상대는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 내가 너무 들이댔나 보다. 여러분은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 플러팅을 해왔을 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웃고 넘기거나 말을 돌리거나 너무 공적인 태도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선을 긋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은 썸을 타다가 썸붕이 날 수도 있고요. 사귀게 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관계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고 조금 빠르게
헤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상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지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서 다가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도 조금은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받아준다는 게 아주 큰 표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플러팅을 했을 때 여러분도 적당히 리액션을 해주고, 상대가 3발자국을 다가오면 여러분도 1발자국 정도는 앞으로 나아가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숨기기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또 오해를 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의 여지,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틈을 조금 만들어 두시고 또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만 두신다면 이분과는 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만남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철벽을 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2번 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 그리고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카드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스 컵 카드로 시작을 해서 방해의 요소, 방해의 자리에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완전히 아무도 없는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혹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는 분들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이스 펜타클이 아니라 에이스 컵 카드로 시작을 하는 걸 보니까 연인 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썸을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애매하지만 분명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카드에 은둔자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연애적인 기류가 흐르고는 있는데 관계가 발전하지는 못하고 멈춰 있는 느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대화가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또 상대가 여러분에게 무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오히려 이 상대도 여러분을 신경 쓰는 것 같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겁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워지면 뭔가 시작될 것 같기도 한데 그 한 발이 나오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연락을 주고받아도 묘하게 애매하고 만나거나 대화할 때 분위기가 괜찮아도 그 분위기가 어떤 확실한 고백이나 관계 정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설렜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 사람이 먼저 좀 다가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설렘보다 답답함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상대의 애매한 행동도 귀엽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뭐 눈치 보는 것 같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고 은근히 티를 내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피곤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 3번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상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다가온다면 내가 그걸 받아주고 거기에 응할 마음은 있지만 먼저 마음을 드러낼 생각, 먼저 다가갈 생각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뭐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상처받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상대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상대가 애매하게 굴면 어떡하지? 괜히 나만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상대가 사실은 그 정도 마음이 아니었던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의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는지, 나를 챙기는지,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는 다른지, 나를 볼 때 눈빛이 어떤지, 뭐 혹은 묘하게 질투하는 기색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저는 지금 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우리 3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은 솔직히 잘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 현재 핑크빛 기류가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람과 관계가 발전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행맨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지 연락을 받아주는 건 예의인 건지 정말 나와 잘해볼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애매하게 보이는 겁니다. 연락을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도 곧잘하는 것 같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가끔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깊은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서 괜찮게 보는 정도인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상대도 여러분처럼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생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착각한 거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그냥 편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면 어떡하지? 내가 성급하게 굴었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성마저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도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서도 10 완즈 카드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깊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호감이 생겨서 찔러보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을 꽤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완즈 10번 카드에는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풀어보자면 조금 짝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써도 좋을 만큼 좀 되게 확실한 의미로 나와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애매하게 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그냥 호감 정도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카드의 모양새를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람 스스로는 내가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이 커졌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혼자 좋아하고 있구나, 나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잡히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읽기 어려운 사람이고 조금은 높은 벽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고 지금의 애매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아직 그 확신이 충분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이트 오브 컵스 그리고 필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속도 조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괜히 성급하게 다가갔다가 성급하게 굴었다가 관계를 날려먹지 말자. 지금 너무 빠르게 들어갔다가 여러분에게 부담이라도 주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눌러가면서 조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애매하게 굴지? 왜 확실하게 안 오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면 그냥 다가오면 되지 왜 이렇게 간보듯이 행동을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간을 본다기보다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거예요. 가벼운 감정이라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쉽게 던졌을 수도 있어요. 장난처럼 플러팅을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진지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진중한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관계가 발전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3번 분들이 이 사람이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오기를 바란다면 조금의 여지, 조금의 틈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그런 여지와 틈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두 사람의 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은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느 정도는 관계가 깊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솔직히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탠스가 거의 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과는 잘 만날 가능성도 있고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살리느냐 놓치느냐는 여러분의 태도와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태도는 너무 수동적입니다. 상대가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 상대가 확실히 고백을 하거나 확실히 티를 내거나 확실히 나를 붙잡지 않는 이상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꽤 고집스러운 스탠스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고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고 상대가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확실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반응 없는데도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만큼 대담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반응이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이 사람은 더 다가올 용기를,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더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겠다. 여러분은 나에게 그 정도 마음은 없나 보다. 나만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건가 보다 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썸을 타다가도 썸붕이 날 수 있고 잘 지내는 듯 하다가도 분위기가 괜찮은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한 발자국 먼저 다가오면 여러분도 반 발자국 정도는 움직여주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상대가 어렵게 용기를 냈을 때 여러분도 완전히 그걸 받지만 말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가 연락을 자주 해온다면 여러분도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 상대가 만나자고 분위기를 만들면 여러분도 피하지 않고 튕기지 않고 쿨하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 상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현하면 여러분도 조금은 호감을 드러내는 것. 상대가 장난처럼 플러팅을 하면 무조건 모른 척하지 말고 살짝은 리액션을 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 정도의 움직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만큼 큰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작은 신호를 주든 큰 신호를 주든 어떤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이 사람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여러분의 작은 여지는 상대의 큰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열쇠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상대에게 보여줘야 할 행동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여야 손해가 아닌지, 상대가 먼저 몇 번을 해야 내가 한 번 해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너무 계산을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조심하는 건 필요하지만 감정은 너무 계산만 하면 흐름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은 여유로운 마음, 여지를 주는 듯한 텐션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싶네요. 만약 그랬을 때 상대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다가옴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관계는 비교적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또 오래오래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여러분도 내가 너무 손해를 본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용기를 냈을 때 조금 받아주시는 마음의 여유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 그리고 원하시는 좋은 흐름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너럴 영상에서 차마 다하지 못한 한층 더 깊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곧 만나게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게 될지 카드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연애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꽤 크게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나도 새로운 사랑을 해보고 싶다. 나를 제대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주 가볍고 산뜻하게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10 소드 카드, 컵 8번 카드, 9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연애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밑에는 지난 연애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 한쪽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 더는 거기에 묶여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아마 우리 4번 분들 중에서는 이전 연애에서 꽤 크게 마음을 다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충분히 존중을 받지 못했다거나, 여러분 혼자만 너무 애쓰는 관계를 해왔었다거나, 사랑받는 느낌보다는 견디는 느낌이 더 컸던 그런 관계성을 유지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상대를 너무 좋아했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았고 또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지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재회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고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쩌면 조금만 버티면 그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지치기도 하고 그 기대가 점점 닳아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기다림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구나.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기다릴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기다림이 사랑인지 미련인지 습관인지 상처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4번 분들도 그런 시간을 지내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간절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으면 좋겠고, 상대가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고,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현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흑화 아닌 흑화를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화는 꼭 나쁜 쪽으로 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처럼 마냥 순하게 기다리고 이해하고 참고 혼자 상처받고 그래도 좋아하니까 괜찮다고 넘기던 그런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앞으로는 나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각성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하는 연애는 이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내가 존중받는 연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연애, 나만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연애, 내가 계속 불안해하고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연애, 그런 연애를 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연애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보여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연애에 대한 그 욕구가 그다지 산뜻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벼운 상태는 아니에요.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지만 예전처럼 또 여러분 혼자만 진심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두 마음이 같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 하지만 다시 다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연애를 하고는 싶은데 그 행동은 조금 위축되어 있고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지금은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현재 애매하게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구패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뉴패, 새 인연 쪽이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과 연결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소개를 받는다든지 지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다든지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주변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뉴페를 만나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연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약간 나이 차이가 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다. 꼭 실제 나이가 어리지 않더라도 에너지 자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느낌,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 아직은 조금 여러분이 봤을 때 풋풋한 느낌이 살아있는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모양들도 너무 귀여운데 실제로도 이 사람은 성향적으로 조금 순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시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가간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씩 다가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향이 조금 순하고 귀엽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가오는 방식은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 아주 밀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나 너 좋아해. 우리 잘해보자. 만나자. 이렇게 불도저처럼 들어오는 타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애견남, 애견녀 이런 기질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조금 표현이 극단적이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테토남, 테토녀처럼 좀 강하게 리드하고 확 밀어붙이는 성향이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좀 여러분의 반응을 많이 살피는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은 있는데 혹시 너무 티를 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주제 넘게 다가가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천천히 다가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도 아주 직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놓고 고백하듯이 말하기보다는 은근히 여러분을 챙긴다든지 좀 말투가 더 부드러워진다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든지 사소한 부분을 칭찬하고 챙겨주고 또 여러분 주변에 머무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심스러운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뭔가 괜찮네, 착하네, 귀엽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부분을 보자면 전형적인 미남상, 미인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하게 정말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잘생겼다, 예쁘다, 모두가 첫눈에 감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빌 카드가 나와 있고 또 뒤에 마법사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 외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귀엽다든지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라든지 뭐 분위기가 조금 아우라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 외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봤을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좀 친한 동생으로 알고 지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까워졌다가 조심스럽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급하지 않게 조금씩 열게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워낙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썸 기간이 조금 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관계가 막 빠르게 확 발전이 되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고백을 하고 사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꽤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그냥 좋은 누나, 좋은 오빠로 생각을 하는 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건지, 나를 이성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상대에 다가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생겨도 확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살피고 이 관계가 가능할지 자기 나름대로 좀 계산을 해보고 또 다가가도 괜찮을지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되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분명 챙겨주는 것 같고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나를 대하는 것 같은데 정작 결정적인 말은 안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연애를 원하고는 있다고 해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애매함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전 관계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이라면 이 사람의 느린 속도가 또 다른 기다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이 애매한 관계를 내가 견뎌야 하나? 또 나만 마음을 쓰는 거 아닌가? 이 사람도 결국 확실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이 느린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여러분을 유리구슬처럼 아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너무 오글거리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을 들이밀고 싶지 않고, 혹시 내가 다가가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불편해 보이면 바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굴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 좋게 보고 있어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 높게 봅니다. 좋은 사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자신보다 어른스럽고 멋진 사람, 혹은 자신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더 긴장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괜히 실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이 귀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강하고 확실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의 이런 태도가 처음에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이 애매함이 싫다고 이 사람을 끊어내거나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너무 빠르게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카드에 지금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소드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면 너무 성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확실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압박하거나 몰아붙이면 오히려 이 사람은 겁을 먹거나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압박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라고 보여요. 누군가가 몰아붙이면 더 자신 있게 나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담을 느끼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답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람과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인 관계로 흘러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느린 만큼 정립이 되고 나면 굉장히 진중하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시작하는 관계는 빠르게 뜨거워질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빨리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느리고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로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확인한 만큼 오래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굉장히 예뻐해주고 아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여유롭게 천천히 알아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덱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로 제 카드에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또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